금추. 신천지 미국의 행복의 종자를 몇 번이고 뿌리면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평화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가 가는 곳은 희망의 빛이 쏟아지고 즐거운 환희의 파도가 퍼져갔다. 10월 6일 아침, 시니치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시애틀로 향했다. 제트기로 서해안을 북상하는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항공 여행이다. 해외 담당의 보고에 의하면 시애틀에는 20명 정도의 멤버가 있으나 아직은 사람이 져서 열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이번 방문에 대해서도 편지로밖에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중 나올 수 있는 멤버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불안감이 더해지는 여행이라고 해도 좋았다. 오전 10시가 지나 제트기는 시애틀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항에는 의외로 십수명의 볕이 마중 나와 있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일행의 모습을 보자 멤버들이 달려왔다. 오, 고맙습니다. 시니치는 손을 들며 미소로 답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작년 3월 일본을 출발할 때 공부를 사서 뵀던 사람입니다만. 한 부인이 볼을 붉히며 말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니치는 부인의 이야기에서 미군인 남편과의 불화를 느꼈다. 그리고 일가의 활약이야말로 행복의 기반임을 호소하며 격려로 청년부 체육대회에 기념메달을 증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막 걷기 시작한 사나이와 3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치맛자락에 매달리듯 서 있었다. 사나이 아이는 미국으로 건넌 다음에 태어났을 것이다. 부인의 밝은 표정에서 일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시니치는 기뻤다. 한마디 격려로 인상이 크게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시니치는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하며 진심으로 벗을 격려하는데 항상 이념하고 있었다. 귀여운 아기군요. 시니치는 허리를 굽혀 사나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 코트 주머니를 뒤져 링컨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인스턴트 동전을 꺼내 사나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미안, 선물 줄 게 없네. 사내의 아이는 시니치 품 안에서 동전을 움켜쥐며 와! 하고 소리 지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어린아이를 안아올려 달려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친구감 넘치는 모습을 접하자 긴장한 부인들의 표정이 곧 부드러워졌다. 카메라를 손에 든 젊은 부인이 외쳤다. 선생님, 기념 촬영을 해주세요. 예, 그럽시다. 모처럼 이렇게 와주셨으니. 시니치를 중심으로 모두가 나란히 서려고 하자 그는 살짝 뒤로 물러났다. 모두 의아한 얼굴로 시니치를 보았다. 여러분이 앞에 서세요. 나는 뒤에서 찍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니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회장으로서 광천세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그늘에서 동지를 위해 진력하는 데 있었다. 시니치의 말에 멤버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회장에 대한 이미지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니치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세간의 지도자들의 본인적인 행동과는 정반대로 스스럼 없는 데다가 또 인간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시니치는 말했다. 그럼 스파가 호텔로 갑시다. 와 하고 환호성이 올랐다. 우리를 대단히 기뻐했다. 그런데 동행 간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몰려가도 괜찮을지에 대해 안절부절했다. 몇 대 차로 나눠 타고 호텔로 향했다. 시애틀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풍광명미한 도시였다.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엘리어트만을 따라 바다 가까운 곳까지 구름이 뻗어있고 우거진 나무숲 저편에는 후지산을 닮은 레이니어 산 정상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위도는 홋카이도 북단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온은 도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대한의 올림픽 반도가 가로막고 있고 내륙에서 부는 한풍은 동쪽으로 가로놓인 캐스케이드 산맥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기온이 섭씨 5도라고 한다. 그래도 상하이 섬 하와이를 거쳐 온 시니치는 상당한 추위를 느꼈다. 자광. 대불법의 자광은 지금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의 마천루에도 내리쬐고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를 태운 비행기는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에 토론토를 출발하여 10월 13일 오후 2시가 지나 뉴욕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예정보다 2시간 반 정도 늦었으나 수십 명이 위풍당당의 노래를 힘차게 합창하며 일행을 맞이했다. 그리고 모두 환영 박수를 치는 가운데 4, 5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신이치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뉴욕 시가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답게 과연 활기에 넘쳤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하여 고층 빌딩에 질비한 마천나의 경관에 신이치는 경탄했다. 일행이 숙박하는 호텔은 맨해튼의 브로드웨이와 34번가가 교차하는 모서리에 있었다. 끊임없이 오가는 차소리는 19층에 있는 신이치의 방에도 울려왔다. 눈을 감으면 그것은 밀물대의 파도소리 같기도 했고 군중의 환호소리로 들리기도 했다. 그는 100년 전에 브로드웨이를 퍼레이드했던 최초의 견미사절단이었던 무사들의 모습이 떠올렸다. 1860년 5월 22일 워싱턴에서 미일 수어 통상조약의 문서를 교환한 사절단은 그 후 뉴욕을 방문하여 여기서 시민의 대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7,000명이나 되는 의정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절단 일행은 마차를 타고 브로드웨이를 행진했다. 거리는 일본인을 한 번 보려는 몇만 명의 군중들로 가득 메워지고 대환성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 일행을 본 시인 월드 휘트만은 그것을 젊은 자유인 미국과 갑옷을 입은 만물의 어머니 아시아의 만남이라고 칭송하며 노래했다. 서쪽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온 그을린 붉은 뺨에 두 자루의 칼을 찬 예의 바른 사절들, 지붕 없는 마차에 편히 몸을 기대고 모자도 쓰지 않고 움직일 낌새도 없이 오늘 맨하탄의 거리를 행진한다. 휘트만은 이 동양과의 만남으로 미국에 관련된 것들이 보충되어 이 나라가 완전해질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신이치는 동양에서 온 불법의 사자로서 브로드웨이 거리에 발을 내딛었다. 신이치 일행을 맞이한 것은 군중의 열광과는 거리가 먼 소수의 동지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방문을 휘트만이 갈망했던 만물의 어머니 동양천리와 진실한 교례를 여는 새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다음날 14일 오전에 일행은 유엔 본부를 견학했다. 마침 9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5회 유엔 총회가 한창이었다. 이 총회에는 동서의 양 거두인 소련의 흐르츠소프 수상, 미국의 아이젠허워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원수 10명, 수상 13명, 외무부 장관 57명 등 세계 얼굴이 모여 인류의 의회, 유엔에 걸맞는 순회총회가 되었다. 또 총회 중에 카메룬, 토고, 마다가스카르 등 17개국의 유엔 가입이 인정되었다. 이 나라들은 키프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국이었다. 이로써 유엔 가입국은 총 99개국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AA그룹이 45개국이었다. 즉 AA그룹이 토의 결정을 저하는 큰 힘이 되어 세계 정치 지도가 대폭적으로 수정된 총회였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순회가 모이고 가입국은 증가했지만 또다시 동서의 균열이 깊어진 총회는 폭풍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토 이틀째에 해당하는 9월 23일의 흐르시소프 수상의 연설로 총회는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었다. 흐르시소프 수상은 아프리카 각국의 유엔가입의 환영의 뜻을 표한 후 이후 2개 스파이 비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긴장 완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식민지 제도의 즉각적인 전면 체패를 갑자기 제창했던 것이다. 또 서방 국가에게 유리한 후보자만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정해 왔다면서 한 마슐드 사무총장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폐지할 것을 호소하고 그 대신 서방 국가, 사회주의 국가, 중립국의 각 그룹 3명의 대표로 구성된 유엔 집단 집행기관을 설치하자는 유엔 개혁안을 내놓았다. 동서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강경한 제안이었다. 당시 서방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모두 의도적인 도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특히 사무총장의 폐지는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는 강한 인상을 서방 국가에게 주었다. 해빙 무드가 감돌던 전년에서 일변의 총회 분위기는 대단히 험악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퇴진 요구에 한 마슈드 사무총장이 사의무사가 없다는 표명을 했을 때
흐르시스포 시상은 테이블을 쾅쾅 두들기며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였다. 이 유엔 총회에서는 군청 문제를 위원회와 본회의 가운데 어느 쪽의 의제로 할 것인지도 처음부터 의견이 갈라졌다. 소련은 본회 의제로 할 것을 주장했고 서방 국가는 소련의 요구는 선전을 노린 것이라고 반론. 그러자 흐르시초프 수상은 옛날에서 양팔을 휘두르며 이렇게 응세했다. 군축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다. 당신의 군비 경제가 원한다면 그것으로 좋다. 소련의 로켓은 지구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다. 우주 어디라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대표가 맹렬하게 대응하는 장면도 있었다. 더욱이 식민지 문제로 미국 대표가 동유럽에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발언하자 동유럽 대표들이 일제히 테이블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마니아 대표가 의장석에 달려들어 장면은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분개한 의장은 의사복으로 책상을 두들겨 휴회를 선언했는데 경단 나머지 넘을 힘을 주었던지 의사봉이 부러지고 말았다. 세계의 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에 임한 각국의 대표는 그 소박한 민중의 소리를 대변한 적이 없었다. 인간을 떠나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 대변자들의 외침만이 헛되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인류의 의회로서 유엔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호와 대화를 통해 서로 인간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